예전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는 명칭이 생기기 전에는 환자는 엄청나게 괴로운데 별 이상 없다 이런 질환 취급을 못 받았던 질환이에요. 그렇지만 이 IBS라는 거는 정말로 있는 질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닥터 K입니다. 오늘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 Irritable Bowel Syndrome, 즉 IBS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왜 생기는 것이며 이것이 과연 어떤 병인지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외래 환자분이 오세요. 첫 번째 환자분은 식사만 하면 배가 쥐어짜듯이 아프고 화장실에 달려가서 설사를 쫙쫙 누게 되는 몇 년 동안 그러기를 반복한 25살 남자 환자분이십니다. 두 번째 환자분은 스트레스만 받으면 배가 쥐어짜듯이 또 아프고 화장실에 가면 변은 안 나오고 변을 누고 나서 뒤는 좀 묵직하고 그래서 계속 변을 누러 가게 되는, 그렇지만 실제로 제대로 된 배변은 5일에서 7일에 한 번 하고 있는 35세 여자 환자분입니다. 첫 번째 환자는 설사를 너무 많이 하시는 분이고 두 번째 환자분은 변비가 너무 심하신 분이죠. 두 분 다 온갖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내시경도 하고 초음파도 하고 CT도 찍고 피검사, 엑스레이 온갖 검사들을 다 해봤는데 아무런 이상 없다 얘기만 듣고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제 병원에 오시는 거죠. 온갖 검사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얘기를 듣지만 실제로는 일상생활 하기에 너무 힘들 정도로 계속적인 이런 설사와 변비가 있다 보니 너무 답답해서 또 병원에 오십니다. 이 두 분은 사실 같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 Irritable Bowel Syndrome IBS입니다. IBS는 사실 이제 외래로 오시는 환자분들한테 정말 흔한 소화기 질환 중 하나인데 보통 청소년에서 젊은 성인분들, 남성보다는 여성분들한테 더 흔한 병입니다. 예전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는 명칭이 생기기 전에는 환자는 엄청나게 괴로운데 별 이상 없다 이런 질환 취급을 못 받았던 질환이에요. 그렇지만 이 IBS라는 거는 정말로 있는 질환입니다. 대장의 기능성 질환이에요. 기능성 질환이라는 거는 뭘까요? 위하고 대장이란 이런 장기들은 가만히 그냥 그 위치에 가만히 있는 장기가 아니에요. 계속 연동 운동이라는 걸 해서 음식물을 밑으로 짜서 내려주는 역할을 하고 소화액을 분비하고 수분을 흡수하고 음식물을 분해해서 흡수하는 그런 살아있는 장기예요. 그런데 이런 대장의 내부에 해부학적인 이상, 암이라든가 용종 이런 해부학적인 이상은 없지만 살아 움직여서 활동하는 기능의 이상이 생긴 거죠. 이게 바로 기능성 질환이고 이런 대장의 기능성 질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에요. 결국 대장의 기능에 이상이 있는 질환인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기능 이상은 왜 생길까요? 여러 가지 복합적 원인들이 합쳐져서 생기는데 첫째로는 gastrocolic reflex, 즉 위대장 반사의 이상 때문이에요. 위대장 반사는 정상인에서는 음식물이 들어와서 위로 내려가면 그와 함께 대장의 운동이 촉진되는 반응이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연결작용인데 IBS 환자에서는 이렇게 음식물이 위로 들어갔을 때 대장 중에서도 특히 항문의 바로 위에 있는 직장, 항문 바로 위에 직장 그리고 S장이 있는데 이 직장 S장의 운동이 매우 증가하고 강한 압력의 수축작용이 일어나요. 그것도 식사가 들어가고 나서 바로 시작해서 3시간까지 강한 수축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음식이 들어가자마자 설사가 나오는 그런 증상들이 발생하게 되죠. 둘째로는 Visceral Hypersensitivity, 내장 과민성 때문입니다. 이 IBS 환자는 내장이 과민해요. 과민해서 역치가 상당히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약간의 자극에도 심한 대장 근육들의 수축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 쥐어짜듯이 아프고 또 내장이 과민하다 보니까 약간만 통증이 가도 이 통증이 훨씬 크게 느껴지는 통각 과민성이 생겨납니다. 복통의 주된 원인이고요. 세 번째는 중추신결 조절 이상입니다. 중추신경에 이상이 있는 예를 들어서 뇌기능 장애, 정서장애 혹은 스트레스 같은 중추신경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것이 조절이 되지 않아서 대장에 연결된 신경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대장의 신경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장 신경이 조절이 안 되면 연결된 대장 근육 수축
흡입도 마음대로 일어나고 당연히 통증도. 네 번째로는 위장관 감염입니다. 심한 장염을 앓고 난 환자에서 3분의 1 이상에서 이런 IBS가 생깁니다. 심한 질병을 앓고 난 다음에 생기는 후유증 같은 거죠. 다섯 번째는 세로토닌 패스웨이의 이상입니다. 세로토닌이라는 거는 뇌에서도 그리고 대장 신경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인데, 즉 이 세로토닌이 신호가 전달되는 이런 과정에서 이상이 생겨서 세로토닌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너무 적거나 하는 상황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제대로 장신경계가 조절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기전들이 다 합쳐서 IBS라는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과연 나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일까? IBS의 증상들의 다양한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대표적으로 복통이 있어요. 이 복통은 위치도 다양하고 양상도 매우 다양한데, 뭐 쥐어짜듯이 아픈 사람도 있고, 잡아뜯는 것 같다는 사람도 있고, 그냥 꾹 누르는 것 같다는 사람도 있고, 그냥 부푸는 것 같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특징적으로 양상은 여러 가지지만 특징적으로 배변을 하거나 방귀를 꼈을 때, 즉 바깥으로 뭔가가 내뿜어졌을 때 그 복통이 일시적으로 조금 호전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정서적인 그런 스트레스, 예를 들어서 상사가 뭐라고 했을 때, 부모님이 뭐라고 하셨을 때, 이럴 때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악화되는 통증, 그리고 음식이 들어간 직후에 나타나는 통증, 이것이 바로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런 복통이 너무 심해서 잠자다가 깨는 경우도 있고, 여성분들은 생리기간에 좀 더 이런 복통이 악화되는 양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겪고 있는 이 복통이 IBS라는 질환 때문이라면 이 복통 때문에 영양이 결핍될 정도고, 그래서 몸무게까지 줄 정도, 이 정도로 생기진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영양 결핍에 체중까지 심하게 감소한다면 다른 질환을 꼭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둘째는 배변 습관의 변화입니다. IBS는 변비와 설사가 어떤 기간에는 변비, 어떤 기간에는 설사, 이렇게 변비와 설사가 교대로 나타나는 믹스 타입이 제일 흔해요. 그런데 설사만 나오는 설사가 위주인 설사형도 있고, 그리고 변비가 위주인 변비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통점은 배변 후에 묵직함, 남아있는 느낌, 배변이 덜 나온 느낌, 가스참, 이런 것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배변을 시도하게 되죠. 변비형이든 설사형이든. 셋째로는 복부 팽만감과 가스예요. 복부가 불쾌하고 가스가 차고 트림이 나오고 이렇게 배가 불러있다. 음식이 들어가면 나는 이렇게 불러있어서 음식이 또 넘어가질 않는다. 이런 복부 팽만감과 가스는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당연히 방구도 많이 나오겠죠. 넷째로는 50% 정도의 IBS 환자에서 상부위장관 증상이 동반됩니다. 밑에 대장 증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부위장관 증상, 소화불량, 위산역류, 구역 구토 같은 상부위장관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50%나 됩니다. 이렇게 IBS는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 중에서 이 롬 크라이테리아라는 기준을 살펴보시면 이게 바로 IBS의 진단 기준인데, 기본적으로 복부 불쾌감, 복통이 지난 3개월 동안 한 달에 3번 이상 발생한 상태에서 1번 배변에 의한 증상 완화, 변을 누고 나면 바로 좋아지는 복통이죠. 2번 증상 시작과 더불어서 배변의 횟수 변화, 3번 증상 시작과 더불어서 분변의 형태의 변화, 이 세 가지 중에 2가지가 동반됐을 때 우리는 IBS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보시면 재미있는 것은 변의 형태들에 따라서 IBS의 여러 가지 타입들이 나뉘는데, 기본적으로는 물설사가 많이 쉴 새 없이 나오는 설사형인지, 시도는 많이 하지만 제대로 변을 보지 못하는 변비형인지, 그리고 설사형과 변비형이 섞인 믹스 타입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가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배변 일기를 쓰는 거예요. 배변 일기를 써서 내가 변을 넣은 횟수, 그리고 그 변을 넣었을 때 양상, 복통이 동반됐는지 가스가 나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기를 쓰면 나중에 이것을 치료할 때 굉장히 이 정보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형적인 증상들이 있을 때 IBS는 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전형적인 증상들이 있을 때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진단 가능한 질환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알람 사인을 조심해야 하는데, 위의 기준에 해당된다고 IBS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IBS에 대한 치료, 약을 먹고 아무 검사도 하지 않고 그러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중 감소, 탈수, 영양 결핍, 지방변, 그리고 복부의 종괴가 만져질 때, 혈변을 누를 때, 이런 경우는 당연하고, 또
50세 이상인데 처음으로 증상이 발생했을 때, 이럴 때는 IBS보다는 다른 질환의 가능성이 높아요. IBS는 청소년기부터 20대 초반까지가 가장 흔한 질병이기 때문에 50세 이상에서 처음 이런 설사라든가 심한 변비 이런 증상이 생기면 다른 병부터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 물론 이 IBS에서도 설사형 같은 경우는 설사를 누는 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때 설사를 너무 많이 누고 뭐 이런 증상들이 있지만, 이것이 점차적으로 악화될 때, 그럴 때는 다른 질환을 의심해 봐야 돼요. 그리고 48시간을 금식을 했는데도 설사가 나올 때, 그럴 때는 IBS가 아닙니다. 또한 밤에 복통 때문에 잠을 깰 수는 있어요. 이건 IBS 증상 중에 하나지만, 밤에 실질적으로 설사 때문에 화장실을 가게 되는 일이 발생하면 이러한 야간 설사는 IBS의 증상이 아닙니다. 다른 병을 의심해 봐야 돼요. 그리고 대장암하고 염증성 장질환, 크론이라든가 궤양성 대장염 같은 장질환이 있는 가족력이 있으실 때는 무조건 검사들을 다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말씀드린 알람 사인들이 있을 때는 꼭 여러 가지 검사를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 후에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다른 병들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지면 우리가 IBS로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발생하는 이유, 그리고 내가 과연 과민성 대장증후군인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과 진단 기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내과 전문의 닥터 K였습니다.